저 사람 정말 바보야.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조용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그 바보의 그림자가 내 안에도 있지 않은가? 이병철 회장은 생전의 위기는 회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삶은 늘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대구의 작은 상회에서 출발해 아무도 믿지 않던 반도체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세상은 그를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바보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보는 단순히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배우지 않으려는 사람, 듣지 않는 사람, 변화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늘 말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 나는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해.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잖아. 이병철 회장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운을 스스로 갉아먹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는 배움이 없고 성찰이 없기 때문입니다. 운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태도에서 만들어지는 것임을 그는 일찍이 알았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노트를 열고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 내가 고쳐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단순하지만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생각 없이 움직이면 결국 남의 인생을 살게 된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할 때 운은 따라온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진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거울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향해 달리느라 가장 중요한 질문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가? 나는 오늘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성장했는가? 이병철 회장이 남긴 철학은 화려한 성공담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숫자보다 사람을, 성과보다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가 평생 강조했던 것은 단 하나, 생각하라, 그리고 배우라.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빌려 진짜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한 11가지 성찰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누군가의 잘못보다 먼저 내 안의 바보를 찾아보세요. 그 깨달음이 바로 당신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병철 회장은 젊은 시절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남이 시켜야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큰일을 못한다. 그는 이 말을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니라 삶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지시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조차 누군가의 명령에 맡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938년 대구의 한 골목,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삼성 상회의 마차가 폭우로 늦게 도착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할까요?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 순간 이병철은 아무 말 없이 장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비를 입고 마차를 찾아 나섰습니다. 비에 젖은 손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며 거래처를 직접 돌았습니다. 다음날 거래처에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삼성은 믿을 수 있다. 약속을 지키는 상회다. 그날 이후 그는 회사의 모든 현장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이 꺼졌다면 불평하지 말고 먼저 스위치를 찾아라. 지시만 기다리는 사람의 문제는 생각을 멈추는 데서 시작됩니다. 생각이 멈추면 판단도 멈추고 결국 책임도 사라집니다. 그런 사람은 늘 변명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잖아요.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회는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꿉니다. 이병철 회장은 위기라는 단어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위기는 언제나 스스로를 시험할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 때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시를 기다리는 동안 이미 기회는 사라진다.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혹은 인생의 길 위에서 누군가 나에게 방향을 알려주기 전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1, 2길을 묻는 사람, 2비길을 만드는 사람. 전자는 안전하지만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후자는 불안하지만 결국 세상을 움직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매뉴얼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혼자서도 길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병철 회장은 한 번도 완벽한 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리더는 지시하는 자가 아니라 생각하게 하는 자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인 일이 있었는가? 작은 행동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 한 번의 자발적 선택이 당신의 운을 그리고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내 일은 끝났습니다. 이 단 한마디가 회사를 흔들 수도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삼성의 이름으로 일한다면 내 일과 내 일의 구분은 없다. 팀의 신용이 곧 너의 신용이다. 삼성상의 초창기 시절 거래처에 보낼 물건의 포장이 늦어지는 날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은 자기 업무만 끝내고 퇴근했습니다. 제 일은 다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날 거래처 납품이 지연되었고 이병철 회장은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사장, 당신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회사입니까? 그날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회사의 신뢰는 한 사람의 태도에서 무너진다. 그 이후로 그는 회사에 철칙을 세웠습니다. 내 일이 끝나도 팀의 일이 끝나야 퇴근한다. 이 단순한 원칙이 오늘날 삼성의 조직 문화를 만든 씨앗이 되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함께 합부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제 업무가 아닙니다. 이건 제 평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런 태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합니다. 조직은 피가 통하는 몸과 같다. 한 손가락이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프다. 자기 손만 보며 사는 사람은 결국 전체를 병들게 한다. 우리가 속한 곳이 회사든 가정이든 사회든 결국 신뢰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의식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조금 더 머물러 누군가를 도와줄 때 그 10분의 행동이 한 팀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매번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해봤어. 내일이 끝난 후 남은 사람을 위해 단 10분이라도 더 머물러 본 적이 있나? 그 10분이 바로 진짜 프로와 직장인을 가르는 차이였습니다. 팀워크는 거창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건 배려의 시간이고 함께의 책임감입니다. 성공한 조직일수록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을 깊이 이해합니다. 내 성과는 곧 팀의 성과다.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서도 내 일만 끝났으니 됐다는 태도는 관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가족의 말을 듣지 않고 배우자의 피로를 외면하고 아이의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고립되고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함께 할 때 비로소 나라가 움직인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함께라는 단어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운 수많은 기업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그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일만 챙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속한 팀, 내 가족, 내 관계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우리를 먼저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 한 번의 우리 중심의 행동이 당신의 인생의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정은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감정이 기준이 되면 일은 무너진다. 그는 냉정한 경영자였지만 동시에 인간의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분노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1970년대 수원 공장의 한 회의실, 품질 보고를 받던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히 써보게. 이병철의 한마디에 현장 반장이 얼굴을 붉혔습니다. 회장님, 제 능력을 의심하십니까?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고 그날 생산 라인은 평소보다 2배나 느려졌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날 저녁 반장을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탓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니다. 사실을 확인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모였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기분이 아닌 기준으로 말하라. 그는 이후 모든 보고 형식을 바꾸었습니다. 첫 줄에는 반드시 3가지를 쓰게 했습니다. 일주 사실은 무엇인가? 2주 원인은 무엇인가? 3다음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단순한 3줄이 삼성의 감정 없는 개선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언제나 순간을 잃습니다. 순간의 분노로 관계를 끊고 순간의 기분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나 감정은 사라지지만 결과는 남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위기에서도 감정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라는 단어로 시작했고 어떻게로 끝냈습니다.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자주 썼습니다. 감정은 불이다. 잘 다스리면 따뜻하지만 놓치면 전부를 태운다. 이 문장은 단지 조직 경영의 원칙이 아니라 인간관계 철학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감정에 휘둘립니까? 상사의 한마디, 가족의 짧은 말, 친구의 무심한 태도, 그 작은 자극에 우리는 쉽게 상처받고 판단을 흐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사실을 잃고 진심을 놓칩니다. 이병철 회장은 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해봤어? 누군가의 지적을 들었을 때 기분이 아니라 사실로 대답해 본 적이 있나?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신뢰를 되돌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감정으로 맞서면 상처가 남지만 사실로 대응하면 해답이 생깁니다. 그는 위기 때마다 메모를 남겼습니다. 누가 잘했는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이 질문들을 차분히 적다 보면 감정은 사라지고 해결이 보였습니다. 이건 단지 경영의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태도입니다. 분노 대신 관찰을, 감정 대신 질문을, 그게 그가 남긴 지혜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말했는가? 나는 기분이 아니라 사실로 판단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인간관계를 그리고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줄 것입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단지 내가 나를 잃지 않는 것. 이병철 회장이 말한 진짜 어른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평생 동안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려워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건 실패 뒤에 따라오는 변명이다. 그에게 변명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성장의 문을 닫는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변명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책임을 미루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초 수원 방직 공장에서 품질 불량이 잦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실이 쉽게 끊어지고 원단의 균일도가 떨어졌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문제를 지적하자 직원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날씨가 습해서 그렇습니다. 기계가 오래돼서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책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현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창고를 살펴보던 그는 문이 반쯤 열린 채로 방치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습기와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보고서의 첫 줄에 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번 문제에 대한 나의 책임 비율은 몇 %인가? 이 단 한 줄이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전에는 누가 잘못했나를 찾던 자리가 이제는 내가 무엇을 고칠 수 있나를 묻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책임을 미루는 대신 해결책을 찾는 문화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변명을 하는 것이다. 그는 변명을 들으면 늘 장부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필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말해보라. 이 철저한 태도가 결국 삼성을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변명보다 행동이 먼저였고 그게 곧 삼성의 신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자주 적었습니다. 실패는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변명은 남는다. 그 문장을 쓸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남 탓하지 말고 오늘은 나를 고치자.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말하나요? 환경이 나빴어. 타이밍이 안 맞았어. 그때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 하지만 그 말들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점점 자신의 힘을 잃어갑니다. 변명은 현실을 위로해 주지만 결코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는 문제의 일부다. 그러나 변명은 문제의 근원이다. 그가 남긴 이 말은 단순한 경영 철학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태도 그리고 성장의 언어였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습니다. 해봤어? 실패했을 때 누군가의 탓이 아니라 내 책임의 몫을 계산해 본 적이 있나? 그단 한 번의 성찰이 당신의 인생 궤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실패는 지나가지만 변명은 남습니다. 그리고 변명은 결국 자신의 운을 갉아먹는 가장 은밀한 적입니다. 틀릴 수는 있다. 하지만 고집은 죄다. 이병철 회장이 생전에 자주 했던 말입니다. 그는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곁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배움의 문을 스스로 닫는 사람이다. 1970년대 초 삼성이 처음으로 수출용 TV를 제작하던 시기 제품 일부가 해외에서 반품되었습니다. 화면에 잡음이 끼고 회로가 불안정했습니다.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한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운송 중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이는 말했습니다. 수입 부품의 불량 같습니다. 이병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우리 손끝을 의심해보지 않겠나? 직접 공장으로 내려가 납땜 과정을 확인하자. 온도가 일정하지 않아 회로가 불안정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기계도 부품도 운송도 아닌 사람의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오류를 발견하면 48시간 안에 공개하라. 숨기면 부끄러움이 커지고 공개하면 배움이 시작된다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잘못을 감추면 신뢰를 잃고 잘못을 인정하면 신뢰를 얻는다. 이병철 회장은 스스로의 실패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업 초기에 겪었던 손실, 기술적 오류, 판단 착오까지 모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끄러움은 사라지지만 교훈은 남는다. 그가 삼성의 역사를 기술로만 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삼성의 진짜 경쟁력은 기술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문화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내가 옳다는 믿음 속에 새로운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배움보다 변명을 택하고 성장보다 자존심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 잠시 이기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은 평생 성장한다. 그에게 있어서 용기란 사과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잘못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반쯤 성장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임원들에게 자주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해봤어? 누군가 내 실수를 지적했을 때 즉시 맞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해본 적이 있나? 그 한마디가 신뢰를 지키고 당신의 이름을 빛나게 한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실수를 통해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사람보다 틀린 후 바로잡는 사람을 더 높이 보았습니다. 그가 평생 말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틀릴 수는 있다. 그러나 고집은 죄다. 지금 당신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최근에 잘못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지적을 들었을 때 자존심보다 진실을 택한 적이 있습니까?
그 한 번의 인정, 그 한 줄의 솔직함이 당신의 인생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는 결국 자신을 성장으로 이끄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눈으로 배우게 된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는다. 이병철 회장, 그는 경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 정의했습니다. 왜냐하면 듣지 않는 사람은 배움을 거부하고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1970년대 후반, 삼성 내부는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회장님, 전자도 벅찬데 왜 또 반도체입니까? 이건 모험이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세계 시장의 변화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 조언을 구했습니다. 웨이퍼 공정은 온도보다 먼지가 더 중요합니다. 라인 설계는 효율보다 안정성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간부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식으로 합시다. 우리가 더 잘합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첫 생산된 웨이퍼의 불량률은 무려 40%를 넘었습니다. 그때 이병철은 보고서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듣지 않는 자는 반드시 눈으로 배우게 된다. 이병철 회장은 경청을 예의가 아니라 실력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회의 때 이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누구도 말하는 사람을 끊지 말 것, 상대의 말을 요약한 뒤 자신의 의견을 말할 것. 이 단순한 규칙 하나가 회의 문화를 바꾸었습니다. 회의장은 싸움터가 아니라 배움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듣는 사람은 상대의 의도를 읽고 문제의 뿌리를 더 빨리 찾는다. 경청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일 때 그 속에서 새로운 관점과 해답이 태어납니다. 이병철 회장은 가정에서도 이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말보다 경청해서 자란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듣지 않으면 결국 혼자가 됩니다. 대화는 사라지고 신뢰는 멀어지며 그 사람은 점점 세상의 소리를 잃어갑니다. 그는 경청을 겸손한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잠시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다. 배움은 말하는 데서 오지 않는다. 진짜 배움은 들을 때 온다.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조언을 들으면 그건 내가 이미 알아요. 지적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요. 그 말 속엔 성장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런 사람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본 적이 있는가? 비판이 아니라 조언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는가? 그 한 번의 경청이 당신의 관계를 바꾸고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듣는 자는 성장하고 말만 하는 자는 고립된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이 말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진리입니다. 지금이 충분하다고 말하는 순간 그 회사는 멈추기 시작한다. 이병철 회장, 그는 늘 변화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빨리 변화를 읽었고 무엇보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끌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반도체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선언은 당시로서는 미친 선택이었습니다. 삼성 내부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회장님, 지금 전자도 겨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위험합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이병철 회장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늘 바뀐다.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바꿀 것이다. 그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변화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는 걸 처음 반도체 공장을 세웠을 때 삼성은 기술도 경험도 인재도 부족했습니다. 처음 수율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이어지고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삼성이 미쳤다. 한국에서 반도체라니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 실험했고 새 장비를 들였고 새로운 인재를 키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불가능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결국 수많은 실패 끝에 삼성은 세계 시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그는 조용히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다음 세상을 연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괜찮잖아. 굳이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그것을 가장 위험한 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경영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내일을 잃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는 익숙함을 가장 큰 적으로 여겼습니다. 익숙함 속에서는 안락함이 자라지만 그 안락함은 곧 성장의 적이 됩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익숙함을 붙잡을수록 작아지고 변화를 받아들일수록 커진다.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종종 두려움을 이유로 변화를 미룹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는 늘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배우는 것,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것, 오래된 습관을 하나 버리는 것, 그 모든 것이 작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젊은 직원들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해봤어? 익숙한 습관 하나를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본 적이 있나? 그 질문은 단순한 도전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아있는 사람으로 존재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세상은 지금도 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산업이, 그리고 인간의 마음까지도. 그런데 여전히 많은 이들이 어제의 성공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멈추는 순간 뒤처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변화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늘에 숨고 있습니까? 작은 한 걸음이라도 좋습니다. 익숙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바람을 맞이하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사람을 볼 때 그의 말보다 먼저 눈빛과 공기의 흐름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많지만 공기를 읽는 사람은 드물다. 그리고 세상은 늘 그 드문 사람이 움직인다.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온도가 존재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분위기, 침묵 속에 흐르는 기류, 그것을 읽는 능력이 곧 인간관계의 지혜입니다. 한 번은 해외 바이어와의 중요한 협상 자리에서 분위기가 팽팽히 긴장되어 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침착하게 상대의 표정을 살피며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임원이 갑자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친구 아닙니까? 그 순간 바이어의 얼굴은 굳었습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계약 조건은 즉시 불리하게 바뀌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회의가 끝난 뒤 그 임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익을 바꾸고 표정 하나가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날 이후 그는 모든 임직원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말하기 전에 분위기를 봐라. 상대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공기의 흐름을 읽어라. 그는 거래의 기술보다 공감의 기술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삼성 상해 시절에도 고객이 무표정할 때는 절대 가격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며 긴장을 풀었습니다. 상대가 웃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가 진짜 대화의 시작이다. 눈치를 보는 건 비굴함이 아닙니다. 눈치를 아는 건 배려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눈치는 계산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예의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눈치 없는 사람은 손해를 모르고 눈치를 아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지킨다. 그는 실제로 직원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기술이나 학력보다 먼저 공기 읽는 감각을 보았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분위기가 어색하면 그걸 바로 풀어내는 사람, 누군가가 말실수를 했을 때 조용히 웃으며 분위기를 돌려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는 진짜 인재라 불렀습니다. 이건 회사뿐 아니라 인생에서도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분위기를 읽지 못하면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가족이 지친 표정을 짓는데도 자기 이야기만 늘어놓는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대화입니다. 친구가 조용히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눈치채지 못한다면 그건 무관심의 다른 형태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공기를 읽는 것이다. 그 공기 속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상대의 표정 하나, 침묵 한 줄을 읽을 줄 아는가? 나는 대화 속에서 분위기를 느끼고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가? 그 한 번의 섬세한 관찰이 당신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당신의 인생을 따뜻하게 바꿔줄 것입니다. 세상은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분위기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을 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늘 타인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이 복잡하면 생각도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하면 행동은 느려진다. 이병철 회장, 그는 늘 말의 단순함 속에 진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화려한 언어보다 명확한 메시지, 긴 설명보다 한 줄의 본질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삼성상해를 운영하던 시절 이병철 회장은 매일 거래 보고서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의 보고서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본건은 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유통 경로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는 보고서를 덮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건이 팔린다는 말인가, 안 팔린다는 말인가?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조금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보고는 철학서가 아니다. 실행서여야 한다. 그날 이후 삼성의 모든 보고 형식은 바뀌었습니다. 그는 모든 보고서의 첫 줄에 세 문장을 쓰게 했습니다. 1, 2 무엇을, 이 문제, 3 어떻게 하겠다. 이 단순한 세 문장으로 일의 속도는 빨라졌고 오해는 사라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이 짧을수록 행동은 정확해진다. 이병철 회장은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어려운 말을 쓰는 사람은 남을 설득하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이다. 진짜 실력자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합니다. 그는 외국 바이어와 회의할 때도 통역 없이 세 단어만으로 신뢰를 얻었다고 합니다. 신뢰, 품질, 약속. 그 세 단어면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을 꾸미고 길게 늘어놓으려 합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짧은 말에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병철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진심은 장식이 필요 없다. 간결함이 곧 힘이다. 그에게 말을 단순하게 하는 힘은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이 아니라 리더의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말이 명확하면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기면 행동이 따르게 된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복잡한 설명보다 짧고 진심 어린 한 문장이 관계를 바꿉니다.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같이 해보자. 그 간단한 말 속에 마음이 담기면 그건 100마디의 논리보다 강합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이지 자신을 숨기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말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고 간결한 말 뒤에는 진심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생각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말하고 있는가? 내 말 속엔 진심이 담겨 있는가? 아니면 방어가 담겨 있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대화를 바꾸고 당신의 인간관계를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말이 짧을수록 진심은 길게 남습니다. 그것이 이병철 회장이 남긴 말의 철학이었습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꾼다. 이병철 회장, 그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올바른 비판은 발전의 시작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발전이 아니라 소음이다. 1970년대 중반 삼성은 전자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젊은 기술자들을 더 많이 뽑고 연구소를 확장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무리입니다. 이전에도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그 임원을 바라보다가 차분히 물었습니다. 좋다. 그럼 자네는 어떤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나? 그 임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병철 회장은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비판은 쉬우나 대안을 내놓을 줄 아는 자만이 진짜 실력자다. 그는 이후 모든 회의의 보고서 형식을 바꿨습니다. 왼쪽에는 문제점을, 오른쪽에는 반드시 개선안을 적게 했습니다. 그 단순한 규칙 하나로 삼성의 회의 문화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불평 대신 해결책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문제 보고서는 성장의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말했습니다. 부정은 값이 싸다. 하지만 제안은 한 인생이 필요하다.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는 10초가 걸리지만 그 문제를 고치는 방법을 찾는 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임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보고서는 비판의 기록이 아니라 발전의 설계도가 되어야 한다. 이병철 회장은 비판의 태도로 사람을 평가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보다 조용히 해결책을 내놓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비판은 입으로 하지만 개선은 손으로 한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건 잘못됐으라고 말하면서 그럼 어떻게 바꿀까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비판은 상대를 멈추게 하지만 대안은 상대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말만이 세상을 바꾼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불평보다 제안을 먼저 하라. 그 철학은 지금의 삼성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를 찾는 사람보다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문화. 그는 경영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판은 리더의 시작이지만 대안은 리더의 자격이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군가의 실수를 지적하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한 방법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 나는 문제를 말하기보다 해답을 찾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 그 한 번의 실천이 당신의 말에 신뢰를 더하고 당신의 존재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비판은 빛처럼 날카롭지만 대안은 불처럼 따뜻하다. 빛은 문제를 드러내지만 불은 그 문제를 녹입니다. 그리고 결국 불을 피운 사람이 세상을 비춘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다. 이병철 회장. 그는 세상을 이끌어온 수많은 인재를 보았습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 논리가 뛰어난 사람.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스스로를 천재라 믿는 사람은 결국 배움을 멈춘다. 삼성전자가 막 성장하던 시절 공장 현장에는 자신감 넘치는 기술자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몇몇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저희 방식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론은 틀렸어요. 현장은 다릅니다. 그 말은 당당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교만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원인을 묻자 한 관리자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제 방식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문제는 외부 요인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가 설계한 공정의 미세한 계산 오류가 문제였습니다. 그날 이병철 회장은 그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르는 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회사를 살린다. 그는 실력을 뽐내는 사람보다 조용히 배우는 사람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더 멀리 간다. 삼성의 기술은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실패, 수많은 토론, 그리고 서로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매일 회의가 끝날 때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내가 새로 배운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한 문장은 삼성의 철학이 되었고 그의 평생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종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매일 틀린다. 그러나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고칠 수 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은
언제나 타인의 말을 가볍게 듣습니다. 배움을 수고로 여기고 조언을 자존심의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태도는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킵니다. 그는 이런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교만은 실력의 무덤이다. 그가 진짜로 존경한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은 배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젊은 세대에게 자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지식은 정답이 아니다. 정답을 의심하는 순간 그것이 지혜가 된다. 그 말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유효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어제의 지식은 오늘의 오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새로 배운 것이 있는가? 모르는 것을 솔직히 인정한 적이 있는가? 그 한 번의 인정이 당신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당신의 운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완벽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의 것이다. 그가 평생을 통해 증명한 진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배움은 멈추는 순간 사라진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병철 회장이 놓지 않았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생각을 멈출 때 그때 진짜 무너진다. 그 인생은 거대한 성공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끊임없는 성찰의 여정, 그리고 배움을 멈추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수없이 실수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손해를 보고 신뢰를 잃을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 속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상 노트 한쪽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고쳐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실패가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반성 속에서 다시 배우려는 마음이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회사를 세우며 깨달았습니다. 삼성의 역사는 기술의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끊임없이 자신을 바꾸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는 말했다. 삼성의 성공은 완벽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세상은 언제나 변합니다. 성공도 권력도 명예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찰하는 마음만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 마음이 사람을 성장시키고 기업을 살리고 세상을 바꿉니다. 그는 평생 자신에게 엄격했습니다. 나는 늘 부족하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자. 그는 그 문장을 수없이 된 외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기에 후회는 없다. 이 말은 단지 한 기업가의 마지막 유언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삶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패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감정에 흔들리고 때로는 멈춥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힘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남긴 철학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멈추지 말라, 생각하라, 배우라, 그리고 바꾸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바꾸려 노력했습니까? 그 질문 하나가 바로 당신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내면의 성찰은 위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많지만 끝까지 배우는 사람은 드뭅니다. 멈추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에 닿습니다. 멈추지 마라. 그게 삶이고 그게 성장이다.